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과 구문독해 갑니다. 저는 29강 구문독해 확대 설명을 함께할 영어 영역의 로슬리 선생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27, 28강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어법 적용 연습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들 풀어봤던 문제가 기출문제, 즉 그것도 그냥 대충대충의 시도교육청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 나름대로 수능 문제 그리고 6월달, 9월달 모평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영어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지고 있다는 맞습니다만 어법 영역 시험을 보면 시험 문제를 보면 독해 지문 수준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독해 해석은 안 되고 어법은 더더군다나 찾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까짓 거 하나 버려 이런 생각 한다고 했죠. 근데 영역별 중에서 뭐 하나 버리는 친구들 중에 만점 받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처럼 한번 똑같이 흉내내 봐요. 에이, 어법 까짓 거 한 문제인데 뭐 한 문제 버려. 네, 어법 버리죠. 그럼 사실상 97.1등급 나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휘 문제 하나 있죠? 어휘 문제도 만만치 않게 까다롭습니다. 까짓 거 뭐 어휘 문제 하나 버리죠 뭐. 그러면 2개 틀립니다. 그래도 이제 1등급, 2등급 상위권엔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 포기하는 중에 아유 까짓 거 듣기 문제 중에서 저기 일치, 불일치 문제 그거 머리 아프잖아. 까짓 것도 하나 버리면 되죠 뭐. 이렇게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을걸요? 빈칸 추론 어려운데 뭐 까짓 거 버려야지 뭐.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건 고작 그래프 도표밖에 안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그리고 제가 늘 말했지만 어법은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독해 때문이다 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죠. 빈칸 추론 같은 거 혹은 논리성을 묻는 삽입 제거 같은 거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는 사실상 뭐 추론력이 부족해서 논리력이 부족해서 라는 것도 있지만 지문 자체가 뭔 말인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자기가 말하자면 정확하게 해석을 못한 거니까요.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논리가 안 쓰죠. 그러다 보니 무슨 추론이 됩니까? 거기에 무슨 이어질 글의 순서를 찾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양상들은 기본적인 구문 독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어법 까짓 거 한 문제 버려 하는 순간 어법 한 문제뿐만 아니라 구문 독해가 절실한 나름대로의 논리성을 가진 문제들도 여러분들 다 흔들리는 근간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29강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구문 독해를 시작합니다. 제가 앞에 학습 목표를 되게 멋들어지게 써놨습니다. 이제 뭐 어법을 넘어 구문 독해로 뭐 어법이 되면 구문 독해는 된다 뭐 이렇게요. 근데 그냥 읽어만 보셔야 하고요. 사실은 어법이 된다고 구문 독해가 또 반드시 되진 않습니다. 뭔 소리냐면 제가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구문 독해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맛보기 정도만 보여드리겠죠. 2시간 갖고 어떻게 구문 독해를 완성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본동사를 못 찾고 하나도 끊어 읽기를 하지 못하고 문장을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수험생들한테 저 같으면 이렇게 한다. 내 수험생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맛보기 정도는 가르칠 수 있으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법이 정리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저랑 28강까지 멋들어지게 온 친구들인데요. 뭐 옛날보단 분명히 훨씬 나아졌을 거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쯤 오셨으면 그래 어법 내 완전히 맞추는 것까진 모르겠지만 옛날보단 진짜 뭐 물어보고 있는지 왜 밑줄이 있는지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어법을 넘어 구문 독해로 어법이 되어 있으면 구문 독해로는 대체 어떻게 이어진다는 소린지 여러분들하고 하나둘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76페이지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적어도 5문장만 한번 예습해와 부탁드렸습니다. 그 5문장이 뭐 문장 보니까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근데 길지도 않지만 분석하기 시작하면 참 어려운 문제 지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1번 이 지금 1번 문장은 마침표가 2개 있으니까 일단 마침표 이렇게 2개 끊어놓고 시작할게요. 근데 여러분 저랑 같이 필기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필기 시간을 제가 따로 드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막 이제 막 슬러시 치고 괄호 묶기 시작하고 할 건데
그렇다면 필기 시간을 제가 따로 주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문장 끝나면 퍼즈하시고 나름대로 끊어 읽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장입니다. We are so accustomed to seeing people of every class going to the polls in person and voting for what people call their representatives that it seems natural and commonplace.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모르는 단어. poll, 투표소. representatives, 대표자. commonplace. 없네. 그러면 우리 말 맞다나 단어 알면 해석돼야 된다고 했어. 그럼 나 여러분들처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니네가 좋아하는 직독, 직해 한번 해볼게요. 일단 be accustomed to에 해당하는 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be accustomed to 하면 뭐뭐에 익숙하다. 엄마. 우리 알고 있는 be used to 그 구문과 똑같겠네. 예. 요때 to도 제가 전치사 to라서 ing 쓴다 했죠. 얘도 지금 요때의 to가 전치사 to라서 ing 쓴 거 be used to ing 구문과 똑같습니다. 그럼 직역합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 본다. 사람들을 보는데 every class 모든 수업 going to the polls 투표소로 가는데 개인적으로 투표를 한다. 사람들이 부른다. 그들의 대표자를 위해서 It seems natural and commonplace. 그것은 자연스럽고 일반적이게 보인다. 다시 여러분들 단어 다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익숙하다. 모든 클래스가 지금은 교실이라는 뜻 아니고 계층입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보는데 익숙하다. 개인적으로 투표소로 간다. 그리고 투표한다. for 위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대표자라고 부르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natural and commonplace. 자연스럽고 일반적이다. 뭐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대충 해석할 걸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 어법을 배우고 이렇게 많은 시간 또 구문을 할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해석해 볼게. 문장에 지금 단어는 다 아는데 니네가 말한 대로 해석이 잘 안 돼? 그럼 제가 뭐 찾으라고 했어요? 동사 찾으시라고 했죠? 오케이. 동사 갑니다. 동사. 동사 뭐 있는데요? 네. be accustomed to. 사실은 요게 뭐뭐 익숙하지 않다, 익숙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동사 일단 하나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 있습니까? 콜 있습니다. 콜. 오케이. 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 있습니까? 네. seems 있습니다. seems. 마침표가 하나인 한 문장인데 본 동사가 이렇게 3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랑 묶을 거 묶어 이러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묶어볼게요. 이 콜은 뭐 때문에 묶입니까? 네, what 때문에 묶입니다. what 때문에 묶입니다. 사실은 for 때문에 묶인다고도 해도 되고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와야 되니까 뭐 관계대명사 what이든 뭐 의문사 절이든 이렇게 묶어놓을게. 그럼 이 콜은 다음 동사 앞이나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묶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묶겠습니다. 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대절이든 대권대든 뭐 이렇게 다시 묶여야지. 그럼 이렇게 가겠네? 됐어요? 오케이. 제 말은 콜 본동사 탈락 묶였잖아요. that 안에서 seems 본동사 탈락. 왜? 다시 묶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지금 본동사는 이 친구 하나일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 너무 문장이 긴데요? 그럼 또 우리가 배운 대로 묶어. 자, of every class 묶을게요. 다음 묶이는 거 앞까지. 왜냐하면 뭔지 몰라도 얘는 동사가 있으니까 분사겠지. going to the person 묶을게요. in person 전치사니까 묶을게요. 그리고 여기 전치사니까 묶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voting은 왜 나왔지? and가 있는데 to ing and to ing 이렇게 묶인 건가 보다.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는데 익숙하고 투표하는데 익숙하다 이건가 보다. 됐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해석을 다시 만들게요.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보는데 익숙하다. 어떤 계층? 개인적으로 투표소에 가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보는데 익숙하다. 그리고 뭘 위해서 투표하는데 익숙하다? 이러면 되죠. 대통령 선거를 해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투표권이 없어요. 20세 미만이라. 그런데
투표권 투표 날이 되면 아니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투표소에 가잖아. 그리고 투표하잖아. 그걸 보는데 익숙하다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투표소에 가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보는데 그리고 투표하는데 익숙하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for 밑에부터예요. People call their representatives 어쩌고저쩌고. 일단 나는 선생님 막 이렇게 전치사 들어가고 관대 나오고 그러면 진짜 해석을 못하겠어요. 아니 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무엇? 뭐뭐 하는 것? 사실은 얘가 관대일 거예요. 관대. 관대라면 불완전한 문장 나온다 그랬죠. 근데 또 우리 애기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은 부른다. 그들의 대표자를 완전한 문장인데 그죠 이러죠. 사실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건 그들이 누군가를 그들의 대표자라고 부른다. 목적어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대표자라고 부르는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투표하는데 익숙하다. 우리도 내가 투표로 갔을 때 일단 개인적으로 투표소에 가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보는데 익숙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대표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위해 투표하는 것에 익숙하다.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근데 it seems natural and commonplace. 그것은 seem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인데. 그러면 natural and commonplace 일반적이고 또 commonplace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일반적이다 했어요. 여기에 있는 that은 대관대랑 대절 중에 무엇인 것 같아요? 네, 대절입니다. 뭘 보고 대절이라고 했어요? 네,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서요. 멋있어요, 이제 여러분 점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얘 빼고 나면요. 얘 빼고 대절 밑에를 빼고 나면요. 문장이 다 끝났거든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투표소에 가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걸 보는데 익숙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대표자라고 부르는 사람을 위해 투표하는 것에 익숙하다 라고 문장이 다 끝났거든요. 근데 대절이 뒤에 또 붙었어요. 대절은 여러분들 품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사는 수식합니다. 근데 대절은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아니 문장이 앞에서 다 끝났는데 명사절이 왜 또 붙었지? 명사절이라면 명사니까 아니 주어가 됐든 목적어가 됐든 뭐 그런 자리에 가야 하는데 지금 얘가 아무 역할도 안 하는데 앞에 문장이 다 끝났는데 얘 왜 붙었지? 왜 붙었어요? 제가 또 이제 표시하면 또 이럴걸요?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구문이 있다 얘. 자, 소댓 만들려고 붙였다 얘. 소댓 떨어져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맨날 외우고 있다요? 야 맨날 외우면 뭐하냐? 지금 막상 문장에 나오면 아무것도 적용을 못하는데 소댓이 붙어 있으면 뭐뭐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앞에서부터 그 결과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근데 소댓이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예요. 그 구문 만들려고 이 대절 명사절에 붙은 것뿐이에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해석 다시 만들게요. 우리는 한 문장이니까 한 문장으로 못 들어지게 해석이 나와야지. 우리는 개인적으로 투표소에 가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보는데 익숙하고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대표라고 부르는 것을 위해 투표하는데 익숙하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투표소에 가서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 투표하는 것에 익숙하다.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매번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투표소에 가서 그들의 대표자라고 부르는 사람을 위해 투표하는 것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해석됐어요? 자, 뒷문장 갈게요. 그래서 we often lose sight of the fact that it could be very uncommon to people in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o crave for the freedom which we enjoy 했습니다. 문장이 또 길어 보이면 동사 찾으면 됩니다. 동사처럼 보이는 거 되게 많습니다. Lose sight. It could be very uncommon. Who crave for the freedom which we enjoy.
많아 보이면 일단 묶을게요. 쉬운 거부터 다 묶죠 뭐. enjoy 묶겠습니다. which 때문에요. enjoy 타동사인데요. 타동사인데 지금 목적어가 없는 상태니까 관계 대명사 같습니다. 관계 대명사라면 뭘 고민해? 뭐뭐 하는 하면 되지. 수식하겠지 얘. 그럼 얘도 묶겠네? 전치사 다음에 명사니까? 엄마? 근데 이 crave? 얘도 묶겠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또 관계 대명사인데 선생님은 뭘 보고요? 아 뒤에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러면 얘도 그냥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겠네? 그러니까 아마 해석은 우리가 즐기는 자유를 열망하는 뭐 이러면서 가겠네. 엄마야? 앞에 전치사 또 있네? 엄마야? 전치사 또 있네? 엄마야? 전치사 또 있으니까 묶을 수 있네? 자, 그럼 여기 crave는 본동사 아닙니다. who 때문에 묶였으니까요. 여기 enjoy 본동사 아닙니다. watch 때문에 묶였으니까요. 얘 could be 됐네. 여기까지 묶어도 되고 사실은 큰 통으로 보면 얘 이렇게 묶인 거야. 큰 통으로 보면 대처알 안에서 다 묶인 거야. 자, 어쨌든 얘도 지금 본동사 아니네? 됐네. 그럼 본동사 얘 하나였어요 또. 본동사 얘 하나. 아, 또 묶고 싶어? 아, 그럼 묶으면 되지. 엄마야? 근데 옛날에 또 어디선가 우리가 또 배운 게 있다. that. 얘들아. that 관대라면 앞에 선행사 있고 불완전해야 해. 근데 대절이라면 선행사는 없고 완전해야 해. 요 윗문장에서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뒷문장 이 형식을 갖춘 완전한 문장이라 제가 대절, 명사절이다 하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왜 붙었을까요? 대 때문에 붙었나 보다 이랬거든요. 근데 대절에 선행사는 아닌데 앞에 명사가 있을 수도 있어 얘들아. 그걸 우리가 동격의 대절이라고 해. 동격의 대절이면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이라고 해석해야 해. 왜냐하면 동격이니까. 자, 그런데 이 동격의 대절일 땐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마 the fact that 이런 구문이 제일 많이 나올 거야. 문장 해석하다 보면. 그랬거든요. 요거예요. the fact that. 그러니까 저는 아마 앞에를 보지도 않고 뒷문장 얘는 완전한 문장이겠구나 할 거예요. 왜냐? the fact that은 대절일 테니까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아니 나 달라? 지금 여기 보니까 이단 could be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 uncommon, bore 이렇게 왔네요. 대절인 거죠. 앞에 있는 the fact 동격의 대절인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있는 것과 같은 사실 이렇게 해석되겠죠. 그러면 저 해석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본동사 얘를 찾았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런 시야를 잃는다. 어떤 시야? 이런 사실의 시야를 잃는다. 어떤 사실? 이것과 같은 사실을 놓치게 된다. 어떤? 뒤에서부터 해석가? 우리가 즐기는 자유를 열망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 수식해야 하죠. 얘 people일 거예요. around 묶였고 in other countries 묶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it could be very uncommon 일반적이지 않다와 같은 사실을 놓치고 있다. 뭔 소린지 몰라? 그럼 앞에서부터 또 다시 아니 우리는 지금 시간이 얼마 걸려도 상관없어요. 몇 문장 해석 못해도 상관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걸 뭘 못하는 건지를 보여주는 게 내 목적이니까. 이게 구문독해 반이라면 여러분들하고 막 몇 번까지 오늘 진도가 나가야 하고 뭐 어떻게 해야 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전 뭐 이제 진도랑 상관없어요. 사실은 어법은 다 끝났거든요. 자, 앞에서부터 다 붙일게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투표소에 가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투표소에 가서 그들의 대표자라고 부르는 걸 대표자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것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서 너무 익숙해서 그걸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놓치고 있다 이 말이죠. 뭘 놓치고 있어? 이런 사실을 놓치고 있다. 어떤 사실? 이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일반적이 않다라는 것과 같은 사실을 놓치고 있다. 어떤 사람
다른 국가에, 전 세계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 우리가 즐기고 있는 자유를 열망하는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참 일반적이지 않다와 같은 사실을 놓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20세가 넘으면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가지시고 개인적으로 투표소에 가서 내가 원하는 투표자를 찍고 오면 됩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거죠. 그러나 아직도 그 아프리카라든가 몇몇 국가에서는 여자들은 투표권을 못 가진다라든가 아니면 뭐 흑인들은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라든가 그런 뭐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자유를 열망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렇게 투표소에 가서 우리가 하는 건 맨날 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고 아주 일반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냐면 그래,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자유를 열망하는 누군가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참 일반적이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는 것 같다. 이거죠. 비슷한 예문은 아니지만 왜 어르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한테. 네 때가 참 좋을 때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트레스 받아. 내가 지금 수능 130일 남아가지고 나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아니 왜 저 어르신들은 나보고 좋은 시절이래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갖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젊음이 있죠. 제가 가질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움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 나이 또래여서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뭔가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였겠죠. 1번의 대략적인 해석 괜찮으세요? 지금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문장이 길고 복잡하니 1. 본동사 찾아. 이건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동사 우리가 1강에서 배웠습니다. 얘들아 본동사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밖에 없어. 묶을 수 있는 건 다 묶어. 그래서 지금 관대 묶고 절 묶고 이러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게 관대인지 절인지는 파악하면서 갔습니다. 이 빨라지면 제가 지금처럼 언제 야 니네 수능 볼 때 한 지문에 70초밖에 시간 배분이 안 돼. 근데 이걸 언제 분석하면서 어머 얘는 관대였네. 그러니까 뭐뭐 하는 수식하겠네. 어머 얘는 절이었어. 어머 지금 보니까 뒷문장이 완전하구만. 그러니까 뭐뭐 하는 컷 뭐뭐 키 이렇게 해석하겠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본동사도 찾고 관대랑 절이랑 그래서 각각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런 걸 분석하면서 왔어요. 이게 첫 시발점이에요. 제가 수능 볼 때 지금처럼 막 분석하면서 본동사 찾고 막 네모 치고 박스 치고 슬러시 하면서 해석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저는 이렇게 문장 이렇게 쫙 읽으면서 무슨 뜻이구나 넘어가겠죠. 그리고 주제 제목을 찾겠죠. 빈칸 추론을 찾겠죠. 그런 이제 저 정도의 수준이 돼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잘 안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문 독해 끊어읽기를 못하고 있고 문장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 보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구문 독해 한 문장, 두 문장씩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선생님. 아우 제가 막 EBS 연계교재요. 막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요. 저는 한 지문에 막 20분, 30분 걸리는데요. 1학기라면 괜찮습니다. 혹은 여름방학 기간이라면 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9월, 10월에 하고 계시다면 늦은 겁니다. 9월, 10월엔 소위 말하는 양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등급 친구들은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분명히 독해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 해석을 잘 못하시는, 즉 구문 독해를 못하시는 수험생들, 중하위권 친구들을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문 독해는 절대 양치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 지금 25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지문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문 독해는 절대 양치기로 막 많이 풀면 내 실력이 늘겠지 라고 착각하시는 거 아니고요. 구문 독해는 소위 말하는 질치기요. 왜 여기 대 나왔지? 지금 앞에 문장이 다 끝났는데 대절이, 특히나 대관대라면 수식이라도 하지. 대절이라면 명사인데 얘가 주어든 목적어든 뭘 해야 되는데 얘 왜 나왔지? 아, 쏘대구문 만들려고 했던 거구나. 아, 그러면 여기서 막 수식하고 이거 왜 이렇게 앞으로 수식 같지?
더 팩트를 동격이 되셨지? 시간이 오래 걸리셔도 되니까요. 구문독해는 적어도 질치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질을 높이는 과정이에요. 이 질을 높이는 과정이 좀 1년에 몸에 습득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독해 볼 때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저처럼 뭐 이렇게 본동사 안 찾겠죠.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해석하면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양치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지금 너무 시간이 없는데 1학기였다면 내가 진짜 처음부터 그래몰릭 다 듣고 막 이거 구문독해 진짜 되게 열심히 할 텐데 시간에 대한 그 후회는 제가 늘 말해 후회는 다 의미 없어요. 뭐 다시 올 것도 아닌데 반성.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지만 이 시간을 쪼개서 내가 이렇게 할 거고 어차피 포션은 가장 많은 게 독해니까 독해로 이렇게 비중을 늘려야겠다. 근데 독해를 빨리 넘어가기 위해선 구문독해 과정이 1년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될 테니까 그래 적어도 몇 문제, 몇 지문만큼은 정확하게 해석해야겠다. 괜찮아요? 그런 마음가짐 갖고 계셔야 해요.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아이고야 1번에 비하면 엄청 쉬운 문장입니다. 지금. It has become not so much as a question of sacrificing to use of a smartphone as a question of preparing to pay to get away from it.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좋다. 그러면 너네 말 맞다는 해석이 돼야 돼요. 직해 해볼게요. 그것은 has become 되었다. Not so much 그렇게 많이는 아니다. question 질문 of sacrifice 희생의 질문은 그렇게 많이 아니다. To use a smartphone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뭔 말이지? 뭐만큼 question 질문만큼 of preparing 준비하는 질문만큼 to pay 지불해 to get away from it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get away 도망가기 위해 지불할 준비의 질문만큼 그것은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희생하는 질문은 그렇게 많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어 다 아신다면서요. 이 짧은 문장이 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미치겠죠. 이 두 번째 문장은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그래 1번 문장은 네가 길어서 소댓 구문이 나오고 대절이 나오고 동격의 대절이 나오고 뭐 문장이 복잡해서 모른다 치자. 그럼 2번은 이 짧은 문장이고 모르는 단어가 왜 하나도 없는데 넌 왜 해석 안 되니? 를 보여주려고 사실은 갖고 온 문장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가끔 조동사 구문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야 may well 뭐 may as well 이런 거 사실은 어법 문제 안 나와. 그런데 오히려 구문 독해 하다 보면 너희들 반드시 등장할 거니까 이건 따로 암기해 하면서 조동사 관용어 구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문은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 관용어구를 모르면 절대 해석할 수 없는 구문이 됩니다. 다시 해석해요.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지불하는 준비의 질문만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희생의 질문은 그렇게 많이 아니다. 절대 말 안 돼요. 그 공부를 한 친구들은 지금 이 문장에 뭐가 보여야 해. Not so much A as B 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Not so much A as B. Not so much A as B 라고 하는 관용어구를 절대 모르면 해석 안 되는. 그래서 구문 독해할 땐 내가 왜 관용어구 얘들아 이거 외워야 돼. 그 안 외우면 해석 안 돼. 그 말했던 이유가 그 말이에요.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단 B다. 그러면 이제 해석될 건데요. 이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 희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A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 희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돈을 지불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문제다. 자, 스마트폰 우리들은 익숙하지만 어르신들 보면요 스마트폰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 갑자기 뭘 자꾸 다운로드 해라고 했었고 뭐 어플리케이션 뭐 무슨 설치하라고 했었고 막 뭐가 자꾸 와이파이 됐다가 데이터 막 LTE로 됐다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데도 사실은 sacrificing 자기의 시간과 노력이라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스마트폰이 요즘에 뭐 심심하면 막 깼다.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심심하면 뭐 모르겠다. 계속 뭐가 삑삑삑삑 물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뭐가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있으면 띵띵 소리 울리고 그거 너무 질리는 거죠. 무음 진동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로부터 떠나기 위해, 즉 도망치기 위해 뭔가 내가 그 외에 다른 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자, 청소 관리자를 뭐 다운받아서 돈 주고 산다든가 그런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돈을 낼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다시 A라기보단 B다 라고 하는 관용어구를 이해하고 있다면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내 희생하는 게 오히려 그거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좀 이 스마트폰 이제 없어도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지불할 준비를 돈을 내야 할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오히려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짧은 문장입니다. 만 관용어구 모르시면 절대 해석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재 78페이지부터 보시면 관용어구들을 쫙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많이 등장하는 관용어구들입니다. 근데 이 관용어구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면 넘어가면 되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게 또 태반일 겁니다. 그래서 이 관용어구들은 시간이 된다면 제가 다음 시간에 적어도 다 같이 암기해 주지는 못해도 이거 정도는 반드시 알아도 라고 하면서 종강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not so much A as B가 있다면 not so much as 붙어 있는 게 있어. 아니 좀 전에도 so that이 떨어져 있는 게 있다면 so that이 붙어 있는 게 있었잖니? 그러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얘는 뭐뭐하기 위해서 각각 해석이 달라 얘들아 했던 것처럼요. not so much A as B 떨어져 있으면 A라기보단 B다. 이지만 not so much as가 붙어 있으면 뭐뭐조차 않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관용어구 모르시면 해석 안 됩니다. He is not so much as saying goodbye 이거거든요. 그럼 goodbye 말하는 것만큼 그는 그렇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말 안 돼요. 그는 굿바이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관용어구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죠. 엄마야?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얘들아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않니? 필기 시간 따로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필기 하셔도 돼요. 그 밑에다가요. 자, 나 A라기보단 B다 말고 B라기보단 A다도 배운 적 있지 않니? 멍 하고 계시면 난 대체 누굴 가르쳤을까? 메이웰이 당연하다였습니다. May as well이 차라리 뭐뭐가 낫다. 즉 had better과 똑같다 했습니다. May as well A as B가 B라기보단 A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은 게 would rather than 있는데 would rather than은 얘들이 애기들이 잘 알더라. would rather A than B 하면 B라기보단 A다.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됐고 이런 거 모르면 너 또 직역한다고 B만큼 A는 잘 읽지도 몰라. 뭐 이상하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알아도 하면서 했던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B라기보단 A다고요. 얘는 A라기보단 B다고요. 완전히 다른 180도의 또 관용어구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얘도 모르면 해석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은 복잡해서 해석이 안 됐다면 2번은 관용어구, 짧지만 관용어구 때문에 해석이 안 됐던 구문이라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우리 친구들 퍼즈 하셔서 제가 이렇게 잠깐 비춰줄 테니까 퍼즈 하셔서 언제든지 필기하시고요. 됐죠? 저는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은 비교적 쉽습니다. 뭐 관용어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번처럼 문장이 긴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좀 자신감 좀 가지시라고. A rocky outcrop examined by the explorer had ripple patterns and concentrations of the salt considered as a sign that the stone formed in standing water.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rocky outcrop. outcrop은 이렇게 뭐라 그러지? 한국말? 돌출 부위. 돌출된 거. 바위 돌출 부위. 그다음에 탐험가 had ripple. 얘는 물결이에요. 물결 패턴. 그리고 보면 모르는 단어 없을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직독직해 해봐. 단어 다 아니까. 바위의 돌출 부위는 조사됐다. 탐험가에 의해서. 근데 가지고 있다. 물결 무늬를. 그리고
소금의 집중을 가지고 있다? 아, 뭔 소리지? 바위의 돌출 부위는 그 탐험가에 의해서 조사됐는데 물결무늬하고 소금의 집중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간주된다? 이런 사인으로 돌이 서 있는 물에서 형성됐다? 이것도 지금 뭔 해석인지 아무 말도 모르겠습니다. 다 단어를 안다고 하더만. 자, 동사 찾기로 했죠? 동사처럼 보이는 거 다 되세요. examined, 오케이? 또 had, 오케이? 또 considered, 오케이? 또 formed, 괜찮아요? 지금 한 문장인데 동사가 이렇게 많을 순 없어요? 그럼 이제 다시 다 묶어요. 자, 어떻게? 얘 formed는 일단 묶읍시다. 아주 쉬우니까. In standing water, 얘들아 standing이 서 있는 물이 세상에 어딨니? standing은 고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괜찮아요? 아니면 고여있는 이런 뜻이요. 고여있는 고요한 물에서 돌이 형성됐다. 지금 얘 대절 쓴 것 같아요. 사실 form도 자타가 가능하긴 한데 타동사라면 수동태 써야 하지만 자동사라면 능동태 과거형 쓴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제 말은 얘 form는 본동사는 아니란 소리예요. 됐죠? 본동사는 탈락했어요. 그러면 여기 considered? 아이고 이게 왜 동사야? 아가들아?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잖아요. 얘 문장 시작에 지금 주어 없잖아요. 그 PP로 쓰여졌잖아요. 아예 얜 전형적인 분사구문이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동사에서 탈락. 됐죠? 그러면 얘나 둘 중에 하나가 동사여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동사라면 바위의 돌출 부위가 탐험가에 의해서 조사해? 조사되지. 수동이지. 그러면 얘가 동사라면 수동태 써야 돼. 수동태. 동사라면. 이 수동 분사잖아. 분사는 여러분들아 PP 형용사잖아. 네가 얘를 동사라고 본다면 이 돌출 바위가 탐험가들에 의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조사되는 거니까 수동의 PP 과거인가? 그럼 was examined 비동사 PP 이렇게 써야 했다고. 근데 그 형태를 안 갖고 있다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는 지금 분사예요. 탐험가에 의해서 조사된 바위의 돌출 부위는. 됐네 그럼. 본동사 얘 하나 남았잖아. 그래서 본동사를 제대로 찾는 날 제가 어법도 되고 구문독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럼 아까 4개의 동사들 중에 본동사는 쟤 하나 남았네요. 그럼 게임 셋. 끝났어요. 자요. 얘가 주어요. 바위의 돌출 부위. 어떤 바위? 탐험가들에 의해서 조사된 바위의 돌출 부위는 가지고 있었다? 타동사. 뭐를? 얘를. 물결 무늬하고 소금의 집중. 소금의 집중이 뭐겠니? 그가 진한 농도. 이렇게 의역하시면 좋죠. 이상하게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바위가 있어. 바위에 이렇게 꼴라당 이렇게 돌출 부위가 있어. 근데 탐험가들에 의해서 조사된 이 돌출 부위가 뭘 갖고 있대? 물결 무늬를 갖고 있고 소금의 진한 농도도 있대. 소금의 농도도 진하고 물결 무늬로 가지고 있대. 그래서 뭐라고 간주되냐면 이 돌이 고여있는 물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물결 무늬도 있고 소금의 농도도 진하고 이 돌은 고여있는 물에서 형성되었다와 같은 사인으로 간주된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왜냐? 우린 분사구문을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 시제에 주어 없고 ing나 pp로 한다 했는데 동시 동작이거나 연속된 동작이라고, 즉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자, 바위의 돌출 부위, 즉 탐험가들에 의해서 조사된 바위의 이 돌출 부위는 잔 물결 무늬와 소금의 진한 농도를 가지고 있어서 뭐라고 고려되면서 이 돌이 고여있는 물 속에서 형성되었다와 같은 사인으로 고려된다. 혹은 고려되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앞문장을 나중에 해석해도 되고요. 그럼 이해되시죠? 탐험가에 의해서 조사된 돌출 부위가 소금의 진한 농도도 있고 물결 무늬도 있어서 결국엔 얘가 고인물에서 형성됐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요. 대절이니까 앞에 있는 명사는 선행사 아닐 거고 동격의 대절자람 해석했고요. 전형적인 분사구문이고요. 분사구문이라면 생략된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했는데 바위의 돌출 부위가 지가 그런 사인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겠지. 간주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수동의 분사 PP 썼지. 원래 consider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잖아.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의 분사구문 썼지.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어법 문제도 얼마든지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구문독해는 구문독해 지문대로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항상 어법 따로 구문 따로 이렇게 공부할 수가 없다고 한 게 그거예요. 다 분사구문에 대절에 뭐 무슨 본동사 찾고 앉아있고 분사 나오고 앉아있고 이런데 분사가 뭔지 모르고 동격의 대절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과연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볼 때 이런 거 잘하더라. 이게 밑줄 쳐. 내 밑줄 치는 건 이해해. 지문이 너무 기니까 지 나름대로 헷갈려서. 근데 막 이렇게 슬러시 쳐. 그래 슬러시 치는 것도 나름대로 끊어읽기를 한다는 것도 내가 이해해. 근데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지문에. 이게 왜 치는 거니? 여기 또 이해가 안 가. 사실은 빨리빨리 정확한 구문 독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막 밑줄에 한 문장씩 끊어가면 동그라미 치고 막 슬러시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수준 높은 독해는 뭐냐면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읽으면서 중요한 키포인트, 시그널 힌트 같은 데다가 막 이게 however 반전이 시작되는구나. 그럼 뭐 thus 그러므로 했으니까 여기에 무슨 결론 부분, 결론 도출의 부분에 해당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런 논리를 보지. 글의 논리를, 전개 그림을. 여러분들처럼 아까 지문에 막 한 문장씩 막 슬러시 치고 동그라미 치고 막 이런 거 하면 지문 전체를 되게 지엽적으로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엽적으로 하는 구문 독해는 연습이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볼 때도 너가 이러고 있다면 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시험 볼 땐 글 전체의 논리성으로 주제문을 이해해서 찾아야 하고 아니면 빈칸 추론에 추론을 갖고 와야 하니까 이런 그림은 사실상 그렇게 좋지 않다고요. 그래서 구문 독해는 질치기로 깊이 있게 몇 번의 연습이 되고 그 다음 빨리빨리 진정한 독해 파트로 넘어가라 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얘기고요. 자, 4번 갈까요? 4번은 또 우리 친구들이 예습해 왔다면 대충 해석됩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보면 여기 어딘가가 이제 또 해석 안 될 거예요. 여기 어딘가. 뭐 이렇게 관계사가 붙기 시작하고 뭐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 잘 해석을 못 하거든요. 자요. 문장이 한 문장입니까? 그러네. 한번 해봅시다. 문장이 한 문장이라면 일단 동사부터 찾으려고 노력해야죠. 동사 찾읍시다. 동사. differs. 다르다. 야, 일단 because 있다. 접속사가 있다면 동사는 2개 있을 수 있다. 알고 있죠? 접속사를 기준으로 문장이 2문장이라는 소리니까 일단 동사. 그러면 because 앞에 이 differ는 100% 본동사일 거야. 그 문장도 짧고 이렇게 가면 되죠 뭐. 전설은 신화와 다르다. 됐죠? because 왜냐하면 뒤에 이제 본동사 하나 나와야 해요. 근데 문장이 막 길어요. 동사처럼 보이는 거 일단 다 댈게요. focuses 또 뭐이니? 동사 are 네. 또 동사 are 아이고 이놈의 are 왜 이렇게 많아? natural word legend is focused 됐나요? 오케이. 근데 또 보니까 여러분 여기 whereas 반면에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접속사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접속사 because, 접속사 whereas 했다면 접속사가 2개라면 문장이 3개라는 소리잖아. 문장이 3개라는 소리니까 적어도 본동사 몇 개 있을 수 있게? 3개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because 앞에 동사 얘 하나 찾은 거고요. 동사 1. 그 다음 legend 뒤에 요거밖에 없잖아 동사가. 그러니까 whereas 뒤에 얘가 본 동사 맞고요. 요 안에서 동사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요 안에서 동사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뒤에 것도 귀찮니? 그래 묵자. 뭔지 모르지만 야 뒷문장 다 쉬워. 전설은 신화와 다르다. 왜냐하면 막 블라블라블라 있고 반면에 전설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과 개인의 업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했으니까 여기 지금 파란 부분은 해서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예요. because 안에서 동사 왜 이렇게 많냐. 그러면 일단 focus는 못 묶습니다. 그쵸? 뭐 묶을 게 없잖아요. 많이 miss, focus 했으니까 묶을 게 없으니까 통과. 여기 are 묶을 수 있네. 뭐 때문에 묶어? 네, why 때문에요? why 때문에 묶은다고 하셔도 되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 뭐 썼다고 해도 되고요.
선생님 어떻게 Y가 명사죠? 그럼 뭐 예를 들어 the reason 이런 거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묶을게요. 본동사 탈락. 그럼 여기 있는 are 묶을게요. 아, 선생님 뭐 아무것도 없는데 선생님 뭘 왜 묶습니까? 아, 몇 번 말해. The way, how 아마 생략됐을걸? The way, how 생략됐으니까 how 있다고 생각하면 묶을걸? The way, how는 같이 못 쓴다며. 그리고 더더군다나 몇 번을 얘기해. 야! 한 문장인데 주동 이럴 순 없어. 뒤에 걸 묶어. 야! 한 문장인데 주주동동 이렇게 나올 수도 없어. 사이 거 묶어. 이랬죠. 그러면 묶고 나면 얘 동사 지금 하나 남죠. 주동 썼는데 뒤에 또 주동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얘는 묶었다고 치면 얘를 여러분들이 안 묶었다고 생각했을 때 주동 있는데 주동이 또 있을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뒤에 거 제가 묶으라고 했죠. 그게 지금 뭔가 하나 생략됐기 때문에 묶었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because 뒤에 본동사는 이해됩니다. 됐습니다. 접속사 2개를 기준으로 본동사 1, 2, 3, 1, 2, 3, 3개 찾았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묶겠습니다. 선생님 얘는 또 왜 묶는데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라서 묶은 건데 어디까지 묶냐?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묶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묶었어요. 그럼 하나도 안 묶인 것만 얘들아 해석해 볼게. 전설은 다르다. 왜냐하면 신화는 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고 반면에 전설은 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큰 그림은 이해됐죠? 그러니까 전설하고 신화는 다르다. 첫 번째 문장. 그 신화는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고 뭐뭐 때문이고 반면에 전설은 뭐뭐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큰 지문의 흐름 내용이었을 거예요. 큰 그림만 봐도 지금 어느 정도 문장은 이해는 돼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마 얘네들은 여기 어디쯤에서 해석 안 될 거다 그랬거든요. 해석하겠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없어 보입니다. 전설은 신화와 다르다. 전설은 신화와 다르다. 왜냐? 신화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뭐에? 설명하는데. 뭐를?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and 질문에 대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신화는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래. 이런 것이 뭐지? 왜 그것들은 방법이다? 그들은 이다? 자연세상 안에서에 대하여 질문에 대답한다. 제가 말했죠. 여기 어디쯤에 애기들이 해석이 안 될 거라고. 전설은 신화랑 다르다? 왜냐하면 신화는 일단 여기까지는 됐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뭐의 질문에 대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왜 사물들은 방법이다? 그것들이다? 자연현상에서. 그러니까 말리죠. 말하자면 여러분들 말 맞다나 해석이 말린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냥 그대로 해석할게요. 왜 사물들이 그 방법이다. 그러니까 Y했으니까 왜 사물들이 그 같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봐도 되겠네. 자, 왜냐하면 관계 부사였다면 이렇게 인가 Y 의문문이라서 관계 부사였다면 해석 안 되지. 뭐뭐 하는이라고 수식할 텐데 지금 해석되네. 그러니까 의주동 순서도 잘 썼네. 왜 사물들이 그 같은 방법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대. 근데 뭔 방법? 자연현상에서 그들이 이다 방법. 이건 뭐지? how가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관계 부사니까 수식만 할 거고 관계 부사라면 완전한 문장인데 완전한 문장이라면 여기에 비동사는 이형식이 아니라 일형식. 존재 의미라고 해석해야 되는구나. 즉 그들이 있는 수식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자연현상에 다시 해석할게요. 전설은 신화와 다르다. 왜냐하면 신화는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일단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설명이냐면 사물들이 왜 사물들이 자연현상에 그들이 존재하는, 있는 말고 존재하다라고 해석할까요? 그들이 존재하는 방법대로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니, 자연현상 그대로 왜 나무늘보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부엉이는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하는가? 왜 무슨 나무는 지구의 광합성 작용을 위해 팔을 벌리고 위로 벌리고 있어야 하는가? 그냥 자연현상에서 그들의 존재하는 방법대로 왜 그 사물들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자연현상 법칙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반면 전설은 개인이나 그들의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 저 사람은 신화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지금 이 지문에서 본다면 그렇게 올바른 문장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설적인 사람이다. 전설이라고 하는 건 와, 저 사람 좀 진짜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업적,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는데, 신화라는 것은 자연현상이나 왜 사물들이 자연현상 내에서, 자연세계 안에서 그들이 존재하는 방법대로 있는가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맞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화와 그리고 전설은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문입니다. 됐어요? 지금 이 4번 문장은 제가 왜 보여줬냐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선 항상 이렇게 관계사나 뭐 의문사가 나와? 혹은 뭐가 하나 생략돼? 그러면 해석이 늘 안 된대. 아니, 말했잖아요.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아주 기본적으로 수식이 많아지고 덩어리가 많아서인데, 그 수식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해석이 안 된다고 징징대면 어떡해. 수능 경향은 계속 수식이 많아지고 지문이 한 덩어리씩 나오는데. 그러니 제가 왜 관계사에서 관계 부사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수식하니까. 관계 대명사라면 뭐뭐하는 것, 무엇이어야 해. 의문사라면 똑같이 평서문인데 의문사 있고 의문사 해석되면 간접 의문처럼 해석을 넣어야 하지만 관계부사 Y라면 해석 없이 수식만 있을 거야.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게요. 어법만 설명할 거였으면 그런 얘기, 해석상의 이야기도 안 했어도 됩니다. 근데 항상 머릿속엔 구문독해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한 거니까 이것까지 한번 잠깐 알아보시면 되죠. 마지막 5번 문장은 쉽습니다.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The notion that the amount of light hitting the ground had decreased by such a great amount seemed so odd and unexpected that many climatologists could not accept it easily. 그랬어요? 그 문장에 동사 보이는 거 다 댈게요. 동사. 너는 unexpected도 분명히 동사라고 할 거야. could not accept 동사. 이 짧은 문장에 1, 2, 3, 4, 4개처럼 보이는 동사가 있습니다. 일단 쉬운 거부터 갑시다. could not accept 본동사 아닙니다. that 때문에 묶일 거잖아요. 됐죠? 근데 that 보니까 많은 기후학자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엄마야, 완전한 문장이네. 대절이다. 됐지? 뭐뭐는 컷, 뭐뭐 키 이렇게 해석할 거고, 그 다음 had decreased 됐네. 얘는 얘들아 뭔지 몰라도 that 때문에 묶이는 것 같다. 왜냐하면 that 관대든 that 절이든 제가 반드시 동사는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묶어 놓을게요. 이렇게요. 다음 동사 앞까지요. 됐죠? 그럼 and를 기준으로 선생님 과거 이거구나 아닐 거예요. 일단 얘 동사 아니에요. 제가 왜 동사 아니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럼 다 찾았어요. 얘가 본 동사네요. seemed.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로 배웠지? 이 형식. 여기가 지금 다 보어 자리 이상한 기대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 분사 만든 거예요. 형용사 분사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동사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동사라고 우기신다면 왜 아닌지는 일단 얘기할게요. 그럼 얘가 주어겠죠. 그런 공지는 참 이상하고 기대할 수 없게 보인다. 땡! 끝났어요. 근데 어떤 공지냐 하면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수식이 많은 거야. 이 안에 거 해줘? 양, 빛의 양, 땅에 부딪히는 빛의 양은 줄어들고 있다. 자동사인데. 그러니까 얘 완전한 문장이 대절인데. 대절 앞에 명사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동격의 대절이네.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지구에 부딪히는 빛의 양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와 같은 공지는 by such a great amount, 굉장한 양으로,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에 도달하는 그 빛의 양이, 지구에 부딪히는 빛의 양이 굉장한 양으로 줄어들고 있다와 같은 공지는 참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형식 문장 다 끝났거든요. 근데 대절 또 왜 붙었을까요?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so that 사이라서 얘를 동사로 볼 수 없고 형용사 있고 so that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해석 끝나요. 왜냐하면 뒷부분의 해석이 너무 쉽거든요. 많은 기후학자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 그럼 그대로 이게 한 문장이니까 한 문장으로 멋들어지게 해석할게요. 땅에 부딪히는 빛의 양이 굉장한 양으로 줄어들고 있다와 같은 공지는 너무 이상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많은 기하학자들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지구에 부딪히는 빛의 양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와 같은 사실이 너무 받아들이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이상해서 그래서 기후학자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마찬가지로 지금 파란색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에 주어의 동격에 대절 붙었죠? so that 구문에서 늘어졌죠? 그러니까 이 형식이라고 해서 항상 주어 동사 보어만 같은 간단한 문장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5번 지문 갖고 온 거죠. 어때요? 오늘도 쉼없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건지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 77페이지에 6, 7, 8 3개 남았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했던 예습보다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저처럼 본동사 찾으시고요. 동사에 다 탈락. 얘 탈락. 얘만 본동사. 그럼 얘는 대절이지? 대관되지? 어떻게 수식해야 되지? 이런 거 연습해 갖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78페이지의 뒷부분에 관용어구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는 녀석들만 제가 묶어놓은 구문입니다. 그거까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예습 조금 해갖고 오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대망의 그래머 올릭 30강 종강 시간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